판결에 효력을 하는데 가나이 같은 경우에서 갑한테 어떤 처분을 했을 때 이 처분에 대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지? 소송을 제기. 그래서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이 나왔을 때 판결 효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효력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논점이 된다. 기판력이 있고, 기판력, 기속력이 있고, 형성력이 있다고 했다, 그지? 기판력은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는 거고, 기속력은 관계청, 그래서 A청이 됐을 때 A청, B법원인데 그러면 A청을 피고 A청을 구속한다, 그죠? A청을 구속하는 거죠. 또 다른 관계청이 있다면 다른 관련 행정청도 구속할 것이다. 그러니까 기속력은 지금 피고를 구속한다, 그지? 피고를 구속한다. 기속력은 이 피고를 구속하는 것이고, 기속력은 피고를 구속합니다. 기판력은 원고, 당사자니까 원고 플러스 피고 모두 구속하는 것이고, 법원도 구속한다, 그죠? 이때는 원고가 아닙니다. 원고를 구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기판력은 당사자를 구속하기 때문에 당사자는 알파란 판결이 났을 때 이 모순되는 주장 못한다는 거죠. 모순되는 알파란 판결이 났을 때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뜻이고, 법원은 모순되는 판결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판결이 났으니까 구속된다는 뜻이죠, 그죠? 알파를 따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알파가 아닌 베타를 주장한다든지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한다. 그래서 이 기판력은 이 판결이 갑이 인용 판결을 받든 갑이 인용 판결을 받든 기각 판결을 받든 간에 상관없이 기판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기속력은 반드시 갑이 인용 판결을 발생한다, 그지? 갑이 인용 판결을 받았을 때는 발생하지 기각 판결을 받을 때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갑이 원고니까 원고가 승소했을 때 가나이 관청은 졌으니까 해줘야 된다, 그죠? 그래서 피고를 구속한다. 그래서 기속해서 된다. 그다음 행성력은 소멸 없어지는 걸 말하는데 이 행성력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법에서는 제3자효를 규정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제3자한테 효력이 미치느냐 문제다. 여기에 대해서는 행성력에 대해서도 나중에 인용 판결, 그죠? 인용 판결에서만 행성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울 게 이제 기판력, 기속력, 행성력 세 가지 배운다, 그죠? 세 가지 배우고 여기에 대해서 판례하고 조론하고 이렇게 쭉 배우는 거죠, 그죠? 이렇게 딱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뭐 어렵거나 이런 건 아니다. 지금까지 한 사실은 뭐 집행정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어렵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낸 논점은 크게 논점은 첫 번째가 이 판결의 종류 중에서 일부 취소가 굉장히 잘 나온다, 그죠? 일부 취소가 잘 나온다. 두 번째 이제 사정 판결. 사정 판결이 중요하다. 아까 우리 집행정지 배웠잖아요, 그지? 집행정지. 원래는 집행부정정지인데 예외적으로 집행정지 인정하듯이 사정 판결도 그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지? 사정 판결. 그 다음에 기판력에서 중요한 논점은 성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취소 소송이 앞에 있었다. 그 다음에 무효 확인 소송 어떻게 할 것이냐. 무효 확인 소송이 앞에 있었다. 그 다음에 취소 소송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취소 소송이 있었다. 그 다음에 국가배상 청구는 어떻게 될 것이냐. 국가배상 청구가 있었다. 그 다음에 취소 소송은 어떻게 될 것이냐. 기판력이 영향을 미쳤냐 이런 논점들이 있어. 요것들을 갖다가 취소, 무효, 취소, 국가배상, 취소 해가지고 네 가지 경우를 배웁니다. 핵심이 여기 있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요거에 대해서 나중에 싹 정리할 거예요. 그 다음 기속력이 있어. 기속력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반복금지호 재처분 의무가 있는데 반복금지 어떤 가나이 같은 경우에 어떤 처분을 했는데 그걸 졌다, 그지? 졌을 때 그 처분을 반복하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면 관할관청에서 처분해 준 게 아니고 거부 처분했다, 그지? 거부 처분해가지고 원고가 성소했거든. 기소공격을 원고가 이겼을 때만 적용되는 거지. 그럼 이제 졌으니까 피고는 해줘야 되잖아. 그걸 갖다가 재처분을 하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각종 판례와 사례를 정리한다,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행성력에 대해서는 제3조의 문제에서 행성력에 대해서도 정리할 거다, 그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잘 나오는 것들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중요한 게 처분의 재심사. 이게 처분의 재심사가 옛날에는 안 나왔는데, 최근에는 처분의 재심사가 마지막에 나오는데 굉장히 시험 잘 나온다, 그지? 그래서 주요 논점은 첫 번째, 일부 취소. 일부 취소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가능한가 불가능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두 번째, 사전 판결에 대해서 사전 판결 요건이 중요하거든. 요건에 관련된 판례를 정리해요. 세 번째, 기판력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미치는가 안 미치는 부분인데 특히 네 가지 논점이 중요하다. 취소가 앞에 취소하고 뒤에 무효 소송하는 거. 앞에 취소하고 무효 소송하고 뒤에 취소하는 경우. 그다음 앞에 취소하고 뒤에 국가배상 청구하는 경우. 앞에 국가배상 청구하고 뒤에 취소하는 경우, 여기 기판력이 미칩니까? 앞에 소송이 기판력이 후에 미치는가? 그걸 따진다고. 기판력이 미치는가? 그 다음에 반복금지요. 처분했을 때 관할관청이 졌으니까 이제는 그런 똑같은 처분을 하면 안 되잖아, 그게 반복금지. 그 다음에 관할관청이 안 해주니까 갑이 이겼는데 이제는 해줘야 되잖아, 재처분하고. 이런 판례들을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분의 재심사는 조문으로 정리할 거예요, 그죠? 조문으로 정리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일부 취소. 자, 요즘 최근에 일부 취소는 시험 문제 반드시 잘 나오는 파트니까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책 보세요. 책 보시고. 자, 판결을 보면 첫 번째 책에 보면 중간 판결하고 종고 판결이 있다, 그죠? 그래서 중간 판결은 소송 진행 중에 미리 판단한 판결을 말하고, 종고 판결은 신급을 종료하는 판결을 말한다, 그죠? 그 정리 딱 하고 이런 것들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그다음에 소송 판결하고 본안 판결이 있다, 그죠? 소송 판결은 소송 요건 판단하는 거고, 그죠? 본안 판결은 청구의 당부, 그죠? 이유가 있는가 없는가 판단합니다. 그럼 소송 판결에서 뭐가 나와서 각하 판결 나오겠죠, 그죠? 없으면. 그다음에 본안 판결은 인용 기각이 나오겠죠, 그지? 인용 기각. 그래서 밑에 인용 판결하고 기각 판결이 있는데, 인용 판결은 청구가 이유가 있는 경우, 원고가 이유가 있는 경우, 성사한 경우. 그다음 기각 판결은 청구가 이유가 없는 경우, 원고가 패소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죠? 그럼 일부 취소 판결이 있다, 그죠? 일부 취소 판결. 그리고 행정심판법에서는 일부 취소 판결뿐만 아니라 적극적 변경도 가능합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행정심판법 5조 1항에 행정청이 입법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한다는 취소심판의 변경의 의미는 정직 처분 3개월을 한 달로 바꾼다는 소극적 변경뿐만 아니라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영업정지 처분으로 바꾸는 적극적 변경도 가능하다. 그래서 행정심판에서는 적극적 변경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이잖아, 그지? 맞지?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행정소송에서는 이와 달리 지소송의 변경 의미는 원칙적으로 적극적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지? 그래서 아까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갖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바꾸는 이런 건 안 된다. 하지만 뭔 된다고? 소극적 변경인, 그지? 3개월, 1개월 변경하는 이런 소극적 변경은 가능하다. 다른 말로 일부 취소는 가능하다. 그죠? 일부 취소는 가능하다. 그 다음에 행정소송에서는 우리가 행정심판은 위법하고 부당을 소송 대상으로 하잖아, 그지? 위법 부당을 할 수 있지만, 부당에 대해서 심리를 할 수 있지만은 행정소송은 부당은 못한다, 그지? 단지 위법에 대해서만 심리를 할 것이다. 네, 보고 체크하고.
그래서 일부 취소에 대해서는 이렇게 됩니다. 일부 취소는 보면 일부 취소는 자, 일부 취소는 자, 그래서 일부 취소를 할 수 있겠느냐? 일부 취소 판결이죠, 그죠? 일부 취소 판결인데 첫 번째 뭐냐면 이것이 가분성이 있거나 외형상 가분성이 있거나 그 다음에 특정되거나 구분되거나 그래서 그 외형상 누가 보더라도 가분성 나눌 수 있다든지 특정된 구분되면 얼마든지 일부 취소 판결할 수 있다. 그죠? 가분성, 특정성, 구분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가능하다. 그지? 나눌 수 있다. 나눌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논점이 뭐냐면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전 부가처분이나 제재 처분에 대해서 지소수 부가처분에서 논한다. 그지? 그래서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전 부가처분과 제재 처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재량행위와 기속행위로 나눕니다. 재량과 기속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일부 취소를 할 수 없고 전부 취소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속행위는 이것이 그 행위가 산출할 수 있느냐, 산정할 수 있느냐, 산정할 수 있으면 일부 취소를 되고, 그래서 산출할 수 없고 산정할 수 없으면 전부 취소를 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데 일단 크게 이제 큰 틀을 잡아놓고 재량행위는 일부 취소를 못한다, 전부 취소를 한다. 기속행위는 산출할 수 있는가 산정할 수 있으면 그것만 취소하면 되니까 일부 취소 가능하고 산정 못하면 전부 취소한다.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법정 한도 초과한 금전 부가처분과 제재 처분 중에서 그것이 이제 예컨대 가진금 부가처분이라든지 그러니까 영업 정지 처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진금 부가처분에 대해서 또 나눠진다. 그렇죠. 가진금 부가처분은 그것이 재량행위가 기속행위가 또 나눠져요. 그거는 이제 또 정리해야 되고. 그래서 일단 보면 그래서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전부 취소로 된다는 게 원칙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이렇다. 조금 더 들어가면 자, 우리가 가진금 부가처분. 가진금 부가처분이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오는데 요 가진금 부가처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교과서를 보면 한번 보세요. 1163페이지 보세요. 1163페이지 보면 2번에 봐야 돼요. 보면 법정 한도를 초과한 금전 부가처분이나 제재 처분 등 시소의 경우로서 그 처분이 가진금 부가처분 줄 딱 긋고 자, 그 다음에 가진금 부가처분은 공정유례위원회의 가진금 부가처분 재량이고 줄 긋고 자동차 운수 사업 매너 조건 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진금 부가처분 재량이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의 법률상 명의 신탁자에 대한 가진금 감경입니다. 감경 깎아주는 거 그죠? 감경은 재량이에요. 그런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의 법률상의 명의 신탁자에 대해서 가진금 부과 명의 신탁자에서 가진금 부과하는 것 자체는 기속입니다. 그죠? 기속이에요. 자, 그래서 이 가진금 부과 처분의 문제 낼 때 판례 낼 때도 이것이 조심해야 될 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의 법률상의 명의 신탁자의 가진금 부과 처분 이제 나오면 기속이라고 꼭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가진금 감경 여부는 재량이다, 그죠? 네. 그래서 그 원칙적으로 그런 거 있고, 그 다음 영업 정지 처분하고 징계 처분이 있죠, 재량이다 줄 거고. 그럼 재량이면 어떻게 한다고? 법정 한도를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 없고 전부 취소해야 됩니다. 원칙은 재량은 그지? 왜냐하면 가진금 납부 명령에 대해서 그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할 수 있을 경우 법원에서는 재량권의 일탈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의 적당한지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전부를 취소할 게 없고 법원이 적정하다 인정한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 없는 것이다. 그죠? 예컨대 법령을 위반한 폐기물 출입자 갑에 대해서 A 군수가 3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하자 갑은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3개월 영업 정지는 재량권을 넘는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면 적정한다고 인정된 기간을 초과한 부분에 의해서 일부 취소를 할 수 없고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딱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징금에 대해서 두 개를 또 정리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그 밑에 보면 가징금 나오잖아, 그지? 공정거래에 위반한 가징금 나오지? 가징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가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가, 가징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가로 나눠져요. 가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가, 없는가 나눠집니다. 산정할 수 있으면 그것만 취소하면 됩니다. 일부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산정할 수 없으면 이때는 전부 취소를 할 수 있죠. 좋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징금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산정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나눠진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요거는 지금 가징금 부과처분이 재량이다. 그죠? 이게 재량이. 아까 재량이는 전제인 거잖아. 그지? 재량이 전제하고 오는 거죠. 재량이 때. 재량이. 법정 안도 초과 가징금 재량이 때. 그지? 가징금 재량이 때. 이렇게 됩니다. 맞죠? 그럼 만약에 가징금 부과처분이 기속일 수도 있잖아. 기속. 아까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의 법률상에 가징금 부과처분 기속이었잖아. 그럼 가징금 부과처분이 재량이 아니고 기속이 있다. 이제. 어때, 그지? 논란 되겠지? 기속이. 이때는 기속일 때는 일부 취소가 가능합니다. 일부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부 취소를 안 한다. 일부 취소가 이렇게 됩니다. 거꾸로 전부 취소하고 일부 취소.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갖고 여러분들 책을 정리를 해봅시다. 요 거꾸로면 거꾸로 전부 취소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정리하는데 자, 교과서 여러분들이 자, 볼게요. 자, 그래서 보면 자, 아까 끝까지 했고 재량이 때는 전부 취소한다. 그다음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에 대해서 가징금 부과하면서 외행상 가징금을 하였으나 여러 개 위반 중에서 일부만 가징금했다든지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그지? 그것만 취소해야 된다. 됐죠, 그죠? 산정할 수 있는. 그런데 산정할 수 없다면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 됐죠, 그죠? 요거. 산정할 수 있는가 없는가 나눠진다, 그지? 가징금 부과처분을. 여기까지 됐어요? 응? 그 다음에 1166페이지 보세요. 봤죠, 그죠? 네. 이거 계속 헷갈리네. 해놓고 또 헷갈려. 자, 보세요. 자, 보세요. 그 리딩 판례 보세요. 보면 1166페이지 보세요. 자동차 운수 사업 면허 조건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 가징금 부과 처분이 나왔잖아요. 그지? 체크하시고. 이 가징금 부과 처분이 초과해서 입법하다. 전부 취소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가징금 부과 처분은 원칙적으로 재량이거든. 그래서 그 박스 안에 두줄 보면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줄 것이고. 됐지? 그럼 재량행위는 어떻게 한다고? 법원에서 전부 취소한다. 그지? 그래서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 됐죠? 자, 이거까지 이해되잖아. 그지?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세요. 맨 밑에. 참고 1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의 법률상 명의 신탁자에 대한 가징금 부과는 줄 것이고 기속이다. 기속. 명의 신탁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제한에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 가징금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을 뿐이지 부과하지 않거나 전액 감면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했지. 그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가징금 부과침이 재량이에요, 기속이에요? 기속. 그죠? 부과하고 하는 기속이지, 그지? 자, 기속이지. 밑에 보면 부과할 건지 여부는 기속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셋째 줄에 가징금을 일정한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을 뿐이지 전면 가능한 아니라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일부 취소가 가능하지. 맞죠? 자, 그래서 칠판 다시 한번 보고. 자, 가징금 부과 처분이 재량이 같으면, 그지? 재량이 같으면 어떻게 한다고? 전부 취소합니다. 맞죠? 됐어? 가징금 부과 처분이 재량이면 전부 취소한다. 그지? 근데 그것이 만약에 산정할 수 있다. 그지? 가징금 부과금에 산정할 수 있다든지 없다든지 안 온다. 그지? 산정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것만 취소하면 일부 취소합니다. 산정할 수 없으면 전부 취소합니다. 됐어요? 응? 하나 크게 정리했잖아. 하나 정리했고. 두 번째를 정리하잖아. 그지? 맞지? 가징금에 대해서는. 세 번째 뭐라고? 그 기속행위라면? 그지? 부동산 실거래 법률처럼 기속이 가징금도 기속이 되는 게 있잖아. 그지? 그런 게 어떻게 된다고? 그런 데는 일부 취소합니다. 맞지? 이렇게. 됐어요? 그 여러분 시험 문제는 여기까지 나왔을 것까지. 응? 알겠죠? 그래서 주관식에서도 요걸 냈어요. 요걸. 노무사에서는 요걸 냈어요. 노무사 주관식에서는 가징금 부과처분이 기속행위를 냈어요. 노무사에서는 냈고 객관식에서는 여러분들 요게 낸다고. 요걸 내고 요걸 냈다. 아시겠죠? 이제 이해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책임 잡았다, 그지? 재량의 때는 전부 취소합니다, 원칙이, 그지? 근데 가징금은 그러니까 그 재량인 것이 가징금뿐만 아니라 또 많이 있었잖아. 영업정지도 있었지, 그지?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래서 가징금을 딱 떼고 나왔을 때는 가징금 딱 떼고 나오면 가징금에 대해서는 그것이 이제, 그지? 재량일 때는 전부 취소하는데 산정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따져가지고, 그지? 산정할 수 있으면 일부 취소하고 없으면 못한 전부 취소합니다. 그 다음에 가징금이 기속이기 때는, 그지? 기속이기 때는 일부 취소가 가능하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크게 그다음에 법정 한도를 초과 금전 부과 전시분했을 때 기속이기 때, 그지? 재량이 아니고 기속이기 때는 산정할 수 있으면 일부 취소, 없으면 전부 취소. 결국 뭐랄까? 그것이 이제 가징금 부과금이라든지 뭐든 간 상관없이 어차피 금전 부과 처분이니까, 그지? 맞지? 금전 부과 처분이니까 이 금전 부과 처분이 산정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중요하다, 그지? 산정할 수 있으면 보면 취소하면 되고 일부 취소하면 되고 없으면 전부 취소한다는 것은 똑같은 맥락이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 분위기 잡겠죠, 그죠? 잡겠죠. 그래가지고 그 안에 이제 먼저 1166페이지 먼저 볼게요. 판례 먼저 볼게요. 자, 그래서 판례 리딩 판례는 그렇게 받고 관련 유사 판례 1번 처분 여부와 처분 정도에 가서 재량이 줄 것이고 재량이 인정되는 가징금 납부 명령에 대해서는 돼 있잖아, 그지? 주체주 보면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했잖아. 그러니까 산정 못한다 뜻이지. 그러면 전부 취소한다 줄 것이고, 맞죠?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금전 부과 처분이 가정금 말고도 재량되는 것이 영업 정지 처분도 있었잖아, 그지? 그래서 보면 둘째 줄에 재량인 6월에 영업 정지 처분이 적정한 영업 정지기간을 초과해서 재량권의 일탈 남용 유립한 경우는 일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 일부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영업 정지 처분에서 정기간을 의존하는 재량이 속한다 줄 것이고, 재량, 그지? 재량이 속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한다고? 전부 취소한다. 맞지? 전부. 일부 취소할 수 없다. 전부 취소한다. 재량은, 그지? 재량은 재량의 모습이 가징금 부과 처분도 있고 영업정지 처분도 있거든. 그 다음에 명의신탁자의 가징금 부과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입법한 경우에 법원이 적정화되어 있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 없다. 이것도 뭐라고? 전부 취소한다. 그지? 재량권 일탈 남용은 전부 취소한다.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률상 명의신탁값에 대한 가정금 부가처분은 이거는 기소이다, 그죠? 기소. 그죠?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한다고? 가징금의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강경할 수 있다. 다른 말로 일부 취소가 가능하다. 그지? 전부 취소 안 한다. 감 잡았어요? 자, 그래가지고 앞에 넘어오시고. 자, 그래서 정리가 다 됐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163페이지 보시면 셋째 줄, 넷째 줄 보고, 그래서 가징금 부과처분, 재량인 것이 가징금 부과처분도 있고, 또 뭐 있어요? 영업정지 처분, 징계 처분이다, 그죠? 이런 것들은 재량이면 전부 취소해야 된다, 그죠? 요 예를 기억하시고, 가징금 부과처분, 영업정지 처분, 징계 처분. 됐죠? 기억하시고. 전부 취소. 한편에 가징금 부과처분에 산정하신 기준이 있으면 그것만 취소하고 일부 취소하고 없으면 전부 취소한다. 됐죠? 그럼 3번 보면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전 부과처분의 제시처분 맞잖아, 그지? 이 개발 부담금 부과처분 줄 것이고 조세 부과처분 줄 것이고 산업재해 보상료, 보험료 부과처분 줄 것이고, 그죠? 세 개 얘들 꼭 아셔야 됩니다. 개발 부담금 부과처분, 조세 부과처분. 이것들은 기속행위입니다. 그죠? 기속행위면 어떻게 한다고? 그 셋째 줄에 산출되는 경우, 그죠? 세기 산출된다든지, 그지? 산출되면 그것만 취소하기 때문에 초과 부분만 취소하거든요. 일부 취소합니다. 마지막 줄에 보면 산출할 수 없는 경우는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 됐죠, 그죠? 기속행위는 산출할 수 있으면 그것만 취소, 일부 취소하고 없으면 전부 취소합니다. 그 얘가 뭐 있다고?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영업정지처분, 조세 부과처분, 그지? 조세 부과처분. 이거. 얘도 중요합니다. 얘도 중요하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처분, 조세 부과처분 또 기억하시고, 위에는 가징금 부과처분하고 영업정지처분 기억하고, 그죠? 네 개를. 그 다음에 또한 제재처분도 구분이 가능하고 분리가 된다면 그것만 취소하면 되겠죠, 그죠? 일만 취소합니다. 처음에 우리 전제했잖아. 가분되거나 특정되거나 구분되면 그것만 취소하면 됐잖아, 그지? 제재처분도 만약에 거기에 해당되면 당연히 그것만 취소하면 된다. 무효 확인 소송도 마찬가지로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특정되면 1년 만에 무효도 가능하다. 그래서 다섯 번째, 여러 처분 사유에 관해서 하나의 제재처분을 했을 때 그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머지 처분 사유들만으로도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그 처분의 입법하도가 취소해서는 안 된다. 그죠? 이것도 판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시고, 아까 민사소송법 조문을 했습니다. 그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일부 취소를 긍정하는 일인 판례. 자,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줄 거고, 그죠? 아까 방금 했죠? 요건 어떻게 한다고? 산출자적 근거가 있으면 일부 취소하고 없으면 전부 취소한다. 그지?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관련 유사 판례 조세 부과처분 줄 거고, 기속이죠? 요것도 밑에 보면 산출할 수 있으면 그것만 취소하고 없으면 전부 취소한다. 똑같죠? 2번 가세 부과처분 똑같죠? 그죠? 똑같습니다. 3번 두집은 가징금을 산정할 자료가 없는 경우는 전부 취소한다. 맞죠? 똑같습니다. 똑같죠? 그 다음에 4번은 보면 가분성이 있거나 특정된 자잖아. 그러면 그것만 취소하면 되지. 그지? 맞죠? 5번 하나의 제재처분사가 있는데 여러 개의 처분사에 대해서 입법이 인정된다면 인정되는 부분만 취소한다. 그렇죠? 가분되니까 넘어가시죠. 구분된다. 그지? 구분되면 그것만 취소합니다. 그 다음 6번 일종 대형, 일종 보통 특수면허를 가진 자가 네이카를 음주운전했다. 그죠? 이 세 개의 면허를 전부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죠. 그죠? 그렇죠? 위법합니다. 그래서 이건 나눌 수 있잖아. 그지? 나눌 수 있으면 그것만 취소합니다. 특수면허 취소까지 잘못된 거죠. 그죠? 맞죠? 나눌 수 있기 때문에. 7번도 가분된다 나와있죠? 체크하시고 가분되면 그것만 취소하면 되잖아. 8번도 비공개, 공개 분리될 수 있잖아. 그죠? 그것만 취소하면 되죠. 그죠?
참고 보면 정보 공개 처분 소송에서 비공개와 공개가 혼합되어 있고 공개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분리가 가능하면 그것만 취소하면 된다. 그죠? 맞죠? 그 다음 2번은 뭐냐면 그럼 일부 취소를 했을 때 그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지? 의미가. 그래서 청구 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일부 취소를 명할 수 있는 경우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한 사람을 분리할 수 있다는 요건의 의미는 그 다음 중요합니다. 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내지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 말이죠. 그리고 나머지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공개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 그지?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됐어요? 네, 그런 뜻으로 합니다. 그때만 어떻게 한다? 분리해서 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10번 여러 개의 상이한 여러 개 있다. 그지? 다른 국가 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에서 그중 일부의 상에 대해서만 국가 유공자 요건이 지정될 때는 그것만 취소하면 되겠죠. 그죠? 구분되니까. 그죠? 전부 다 구분된다는 뜻이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자 판례 보세요. 판례 핵심은 뭐예요? 판례 핵심은 쉽지, 그지? 판례 핵심은 뭐야? 이거지. 가분되거나 특정되거나 구분되면 그것만 취소한다는 뜻이잖아. 그지? 맞죠? 다 그런 거잖아.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일부 실수는 이렇게 딱 정리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봐봐이. 가분되고 특정되고 구분되고 그것만 취소하면 돼. 일부 취소 가능하다. 그 다음에 법정 안전 초과하는 금전 부가처분 제시부에 대해서는 재량이기 때, 그지? 재량이니까 계속 나눈다, 그지? 재량이 때는 법원은 전부 취소합니다. 그지? 맞지? 원칙이다, 원칙, 그지? 원칙. 여기 대해서는 재량인의 예가 뭐 있었어요? 가진금 부가처분하고 영업정지처분이 있었잖아, 그지? 그 중에서 가진금은 딱 떼어 나왔다, 그지? 나왔다, 그지? 가진금 떼어 나와가지고 가진금 두 개를 더 정리해야 되잖아, 그지? 가진금은 그것이 산정할 수 있는가, 산출할 수 있는가, 못하는 거 나눈다, 그지? 산정할 수 있으면 일부 취소하고 못하면 전부 취소하고, 그지? 또 가진금 중에서도 아까 보면 기속행위 경우도 있었잖아, 그지? 맞지? 그지? 그거는 어떻게 한다고? 일부 취소가 가능합니다. 됐죠? 요것만 조심하면 돼. 그지? 나머지는 원칙대로 가잖아. 요거는 조심해야 돼. 그지? 요걸 노무사 시험에 중간식이 냈고, 그지? 알겠어요? 요거 조심. 그 다음에 기속행위 때는 어떻게 한다고? 산정할 수 있는 거, 산정 없는 거 나누면 된다, 그지? 산정할 수 있으면 그것만 취소하고, 없으면 전부 취소하고. 맞지? 끝났다. 구분되면 딱 정리해. 일부 취소는 요거로 쉽죠? 응? 그래서 일부 취소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됐고.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정확하게 일부 취소에 대해서 정리가 다 돼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사정 판결. 1168페이지. 자, 사정 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자,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면 그 처분이 관할 간청의 처분을 위법한 거죠. 그지? 위법한 처분 줄 것입니다. 적법한 처분은 안 됩니다. 위법한 처분이 있대. 그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재의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래서 원고가 이겼어요. 그죠? 원고의 말이 맞아요. 그죠? 관할 간청의 처분 잘못된 거예요. 위법해요. 하지만은 그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위법하다해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재의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아야할 때는 법원의 공고 청구를 기각한다는 거죠. 그죠? 기각. 원래는 어떻게 돼? 인용해줘야 되는데 기각하는 거죠. 왜?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아야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체제 보면 공익보호를 위해서 기각 판결을 하는 것이다. 줄 것이고, 그지? 맞지? 따라서 요건이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된다. 됐어요? 자, 됐고, 그 정도만 딱 개념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 페이지 넘겨오시고, 자, 기속력은 그래서 인용 판결만 인정된다. 체크하시고, 기각 판결 인정되지 않는다. 자, 판결의 기속력은 인용 판결 인정되니까, 우리 사정 판결은 인용 판결이 기각 판결이에요. 결론은 기각 판결이잖아. 사정 판결은 결론은 기각 판결이잖아. 그지? 그지? 기각 판결이죠? 그럼 판결의 기속력은 아까 인용 판결만 된다 했잖아. 그지?
그럼 사정 판결은 결론은 기각 판결로 나온 거니까 기속력이 미치지 않지. 맞지? 그렇지? 그렇죠. 그게 중요합니다. 판결의 기속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박스 안에 28조 보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는 처분을 입부한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들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됐고 이때 법원은 판결 주문에서 그 처분 등이 위법을 명시해야 된다. 그지? 왜냐하면 그 처분이 위법한데도 공공복리상 기각시킨 거니까. 그지? 그래서 위법을 명시해야 된다. 2항 법원은 1항의 규정에서 판결함에 있어서는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해서 있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 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해야 된다. 그지? 원고가 너무 진짜 억울한 상황이잖아. 그지? 억울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배상 방법이 있는가 생각해봐라. 조사해야 된다. 세 번째, 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공무원들 상대로 손해배상 줄 것이고 재해시설 설치 그 밖의 적당한 구제 방법을 청구를 당해 취소성이 계속된 범위에 병합해 지게 할 수도 있다. 그죠? 원고의 구제책이다. 그지? 그 다음에 행정소송 규칙 제1조 보면 사정 판결이 있는데 이때는 시기 문제입니다. 언제 할 거냐? 현재의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여부는 사실심 변론을 기준으로 한다. 그죠?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행정심판법 44조에도 사정 재결이 있어요. 그죠? 사정 재결이 있는데 우리 사정 판결하고 사정 재결의 차이점 보겠습니다. 행정심판법의 사정 재결은 재결할 때는 청구에 대해서 상당한 구제 방법을 취하거나 상당한 구제 방법을 취할 것을 피중에 명할 수 있다. 그죠? 체크하시고 상당한 구제 방법에 대해서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심판 44조 2항의 조문하고 위에 28조의 사정판결의 2항의 조문 틀리죠. 그죠? 체크하시고 서로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걸 이제 시험 문제 내거든. 비교하시고. 그래서 행정심판 같은 거는 그 행정심판에도 행정청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구제 방법을 피중에 명할 수가 있다는 거지. 맞지? 명할 수 있다. 명한다. 그러면 딱 체크하면 되겠지가 안 헷갈리겠지. 그지? 그치? 그러나 사정 판결은 어떻게 한다고? 법원은 명하는 게 아니고 조사하잖아. 그치? 조사하는 거야. 차이 나지? 법원이 직접 명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조문 차이 난다. 그치? 조문 차이 나는 것도 시험문제 내니까 정리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요건. 취소 소송 요건. 그치? 취소 소송만 인정된다. 자, 여러분 암기한 거 무사 재직, 부사 재직. 그치? 다 사자 들어가잖아. 안 된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사정 판결 다 안 되지. 무효, 부작위 여부서는 안 된다. 취소소송만 된다. 맞지? 그 보기에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정 처분이 위법성 인정되잖아. 저 간할 간청이 처분이 잘못된 거잖아. 위법하잖아, 그지? 위법한데 공공복리상 기각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 위법성 판단 시기는 여기서 처분 시 체크하시고. 아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리가 있을 거 그건 언제 판단한다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공익성 체크하시고 공익성 공공복리상 이걸 사정 판결하는 거잖아, 그렇지? 자, 공익성 판단 시점 언제라고? 변론 종결 시. 헷갈리면 안 됩니다. 공익성 판단 시점은 변론 종결 시. 아까 판례도 봤잖아. 그러나 처분의 위법성은 언제 한다고? 응? 위법성은 처분 시. 처분 시. 됐어요? 조심하고. 아까 집행정지에서도 공공복리의 공익성 판단 언제 했어요? 사실심 변론 종결 시. 그지? 공익성 거의 다 사실 변론 종결 시. 그래서 위법성은 언제 한다고? 처분 시. 그런 처음에 원칙대 다 돌아가잖아, 그지? 맞지? 헷갈리는 건 아니잖아.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부작위 방해 소송은 처분이 없다 보니까 위법성 언제 한다고? 판결 시. 그지? 맞지? 전체적인 걸음은 똑같다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1169페이지 앞에 넘어오셔가지고 3번 처분 등을 취소함이 현재의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것, 그지?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원고 네 말을 들어주는 것이 현재의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때, 그지? 그 말이지, 그지? 취소하는 거지. 그
그때는 밑에 보면 넷째 줄을 보면 서로 비교 횡령한다 줄 것이고, 그래서 사익과 공익을 비교 횡령합니다. 사익과 행위를 비교 횡령해서 판단하겠다. 그죠? 자, 그래서 밑에 판례가 있는데 비교 횡령 정도에 대해서는 판례입니다. 정도. 예컨대 기속 잡종지 매각의 불허가 처분 취소를 갑이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얼행정청이 처분을 입법하지만 이미 집행되어 버렸고 그로 말미암아 병조합의 다수 관계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어 이를 뒤엎을 수도 없을 경우에 그로 인해서 병의 조합의 손해가 큰 것에 비해 줄 것이고 병의 조합의 손해가 큰 것에 비해서 얼행정청의 입법한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는 자 갑의 손해는 비교적 근소하다. 그렇지? 그러니까 공익이 훨씬 크다는 뜻이죠. 그죠? 공익과 사익의 비교 행위했을 때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된다. 그죠? 공익이 훨씬 커야 된다. 그다음 심판, 주장 및 입증 책임. 사정 판결을 누가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지금 유리한 거예요? 사정 판결은 누가 유리한 거예요? 행정처. 즉 피고죠, 피고. 피고 유리한. 누가 입증하겠어 이 사실을? 당연히 피고가 입증하겠죠. 그렇지? 그래서 사정 판결할 사정에 관한 주장 입증 누가 한다고? 피고 행정처 줄 것이다. 그죠? 맞죠? 사정 판결은 피고가 좋은 거잖아. 그지? 아까 집행정지에서는 적극적 요건은 누가 입증한다고? 신청인, 원고. 응? 소극적 요건은 누가 한다고? 피고, 그지? 처분처. 헷갈리면 안 돼. 사정 판결에서는 사정 판결 사유는 누가 입증한다고? 피고, 행정처. 됐어요? 여기 딱 정리해놓고 그런 거 정리해놓으세요. 나중에 헷갈릴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공익성 판단 시는 변론 종료심 맞고, 그지? 그 다음에 사정조사한다, 그지? 그래서 사정조사를 하는 건데, 사정 판결은 조사하지만, 아까 사정 재개는 뭐 한다고? 명한다, 그지? 조사한다, 명한다, 그지? 차이가 난다, 그지? 사정 판결은 조사가 되어 있지만, 사정 재개는 명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분이 입법할 주문이 명시해야 된다, 그죠? 왜? 입법한 거죠. 처분이 잘못됐는데도, 그죠? 잘못됐는데도 비각하는 거니까, 그죠?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입법할 명시해야 되겠지. 자, 소송 비용도 누가 부담하겠어요? 당연히 피고가 부담해야지. 피고가. 불복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까 조문에 보면 관련 청구를 병합할 수 있었죠, 그죠? 병합한다는 조문 봤습니다. 그 정도 아시면 됩니다. 그 사정 판결에서는 그 판례들이 뭐 그렇게 어려운 판례들은 없습니다. 없고 그 뭐 사정 판결에 의한 고려 사정해가지고 뭐 전체 부분을 고려한다는 판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정 판결을 긍정한 리딩 판례하고 부정한 리딩 판례가 있는데, 사정 판결을 긍정한 경우는 자 보면 사정 판결은 원칙적으로 인용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을 공익보호를 위해서 기각 판결한 것이므로. 건축 불허가 처분이 처분 당시에는 입법하지만 건축 대지가 도시 재정비 결정으로서 도시 계획안 녹지 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경우는 건축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재의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법원은 청구의 기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처분 당시 입법이지만 나중에 도시 계획에서 녹지 지역으로 지정 고시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기각하겠다는 거죠. 여기 사정 판결입니다. 그 다음에 1번 판례, 2번 판례도 2번 판례는 90% 이상의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에 속행을 바라고 있고 새로운 절차를 다시 받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90%의 소유자들이 동의할 것 이상 되면 이때는 굳이 분법할 필요 없잖아, 그지? 그래서 기각하겠다는 것입니다. 공공복리 크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참고 판례는 뭐냐 그러면 여기 시험 잘 나온 판례인데, 행정처분의 취소 제한이잖아. 수익적 행정처분. 수익적 행정처분은 취소 제한이 되잖아. 그지? 수익적 행정처분은 공익과 사익의 비교 형량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수익적 행정처분은 취소와 철회가 제한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보면 취소 소송에선 행정처분의 취소의 경우는 공사이익의 형량은 수익적 행정의 취소 제한의 범위가 적용되지 않는다 줄 것이고. 그래서 취소 소송에서의 뭐냐면 가로 열고 쟁송 취소입니다. 쟁송 취소. 적으시고 쟁송 취소. 그래서
이겁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자, 수익적 행정행위가 있는데, 그죠? 가나간청에서 갑한테 이익을 줬다, 그죠? 수익을 준 거예요, 수익을 줬다가 이걸 갖다가 취소한다 그러면 갑한테는 피해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수익적 행정에 대해서는 이 취소를 갖다가 제한시킬 수 있습니다. 제한시킬 수 있습니다. 그 제한시키는 근거는 뭐냐면 공익과 사익을 비교 행량했어, 그죠? 그죠? 이걸 행량해가지고 취소권 제한 여부를 결정할 거거든요, 그죠? 자, 그래 이런 어떤 수익적 행위 취소 제한 법리는 직권 취소, 이거는 게 직권 취소잖아요. 그죠? 가나같이 취소하니까 이런 직권 취소에 대해서는 취소는 적용되지만 쟁송 취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쟁송 취소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권 취소만 되고 쟁송 취소는 안 된다고 요것이 문제 잘 나오니까 정리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취소 소송에 한 행정부 취소의 경우는 이거 바로 쟁송 취소죠. 쟁송 취소에는 수익적 행정의 취소 처리의 제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득권 침해를 정당할 말 중단 공익상의 필요, 제3자의 이유가 필요가 있는데 하나에 허용될 수 있는 수익적 행정의 취소 처리의 법리는 쟁송 취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맨 밑에 보면 당해 파일을 살펴보면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권 행사 시 공사이익을 비교 행량하여 취소권을 결정하는 제한 법리는 직권 취소만 적용되고 쟁송 취소, 즉 취소 판결하는 거죠. 여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쟁송 취소의 경우는 사정 재결이나 사정 판결을 줄 것이고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때는 공익을 고려해서 인용을 제한할 수 있다, 그죠? 예외적으로 쟁송 취소는 적용되지 않지만 사정 재결과 사정 판결만 제한 적용될 수 있다. 아시겠죠? 그 말입니다. 그런데 공익 클 때만, 그지? 자, 그 정도 하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 판례 보면 이제 법원에 직권에 사정 판결이 가능하다 체크하시고 직권에서 사정 판결을 할 수 있다. 친척뿐만 아니라 법원에 직권에 사정 판결도 가능하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됐죠? 몇 가지. 자, 그래서 지금 본 게 뭐냐면 핵심이 두 개다, 그죠? 일부 취소하고 사정 판결이다, 그죠? 맞죠? 그럼 일부 취소에서는 핵심이 뭐였어요? 일단 가분성이 있는가, 특정되는가, 나눌 수 있는가, 그죠? 그럼 나누면 그것만 취소하면 되니까 일부 취소 가능하다. 근데 검전 부가 처분해서, 그지? 했을 때, 법정 한도를 초과했을 때, 그지? 검전 부가 처분했을 때, 재처분했을 때 그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이 재량인가 기속을 나눠야 된다, 그죠? 재량인 같으면 전부 취소하는 거죠, 그죠? 전부 취소. 맞죠? 그 중에서 이제 얘가 재량이가 이제 가진금 부가처분이고 영업적인 처분도 있었는데 가진금 부가처분의 경우에는 또 두 개를 나누는 데 있잖아요, 그지? 가진금 부가처분의 경우는 어떻게 하는 데 있어요? 그 산정할 수 있는가, 산정하지 못하는 거, 그지? 산정할 수 있으면 그것만 취소하면 돼. 일부 취소해야 되고 못하면 전부 취소하고. 또 가진금 부가처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실거자 명의 등록 법률상 기속행위 경우 있었잖아요, 그지? 그거는 일부 취소한다, 그지? 맞죠? 그 다음에 이제 기속행위 때. 기속행위 때는 어떻게 한다고? 산출해서 근거가 없는가 있는가 나눈다, 그죠? 근거 있으면 그것만 취소하면 일부 취소하면 되고 없으면 전부 취소한다. 그렇게 정리합니다. 맞죠? 네. 그래서 간단하단 말이죠. 사정 판결 같은 경우는 처분이 위법성인데, 그지? 그러니까 처분이 위법하는 것은 원고가 이긴 거잖아, 그지? 원고가 이기는데 결국은 원고가 져잖아. 기각 판결하는 거니까. 뭐 때문에? 공공복리성, 그지? 그죠? 그래서 사정 판결은 누가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전부 다? 피청구인, 피고, 그지? 피고. 그러니까 생존심판 같은 피청구인이고 소송 같은 피고잖아, 그지? 그래서 피고가 소송 비용도 부담하고 피고가 사정 판결 사유를 입증하고 다 그걸 해야지, 맞지? 그래서 사정 제기했을 때는 행정심판이니까 간의 간청이다 보니까 명할 수가 있잖아, 그지? 손해배상 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사정 판결 같은 건 법원은 권력분립상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 거지, 그지? 조사, 피해 조사를 하는 거지. 그렇게. 그 정도로 하면 뭐 충분히 하지 않겠나 생각 들고, 그죠? 그 다음에 사정 판결은 원래 위법한 거니까 위법하면 아직 맹세해줘야 된다, 그죠? 맹세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고
하고 10분간 휴식하고 그다음 판결 효력 기판역 들어갈게요.